안녕하세요. 이덕준 의무사입니다. 요즘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회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서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에 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라든지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보건 교육 및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미화나 경비 등을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할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 업무에서 비롯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은 업무 특성에 비롯된 요인과 업무 환경에서 비롯되는 요인으로 구분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사무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으로는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습니다. 과로란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뇌심혈계 질환 등이 발생해서 사망에 이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중대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조직의 개편이나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 대상자의 자발성을 토대로 두고 발생한 결과이므로 예방의 대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살이 직무 스트레스 등이 과도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의 경우 종사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서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고 이를 실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있어서는 사무직 근로자들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타이핑을 하거나 마우스를 움직이는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허리 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골격계 질환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낮으므로 현실적으로 이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지는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 환경에서 비롯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으로는 건물의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한 넘어짐이나 부딪힘, 화재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화재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숙지 및 반기 1회 이상은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쉬운 실천 예로는 건물 내 주요 구조 부상의 손상이나 균열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매트를 깔거나 위험 안내 스티커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 사무실의 의자, 책상, 캐비넷 등 비품의 파손 여부를 미리 확인해서 교체하는 것, 멀티탭에 여러 코드를 꼽지 않는 것, 개인용 전열기는 퇴근 시간 전에 전원을 차단하는 것, 사전에 소화기의 위치를 인지해 두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직만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사전에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